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병과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더불어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서 직원이 만약에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회사 워크숍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법상에는 중대재해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이 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된 재해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유사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자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요. 흔히 산재라 하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장애와 출퇴근재해,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재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산업재해는 보상을 전제로 판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산재의 범위가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다고 해서 다 중대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예방이 가능함에도 예방하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기준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1명으로 동일하지만 부상 및 질병재해 치료기간과 인원 기준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일 때 중대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로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범위도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을 직업성 질병자로 보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에서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보다 좀 더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엄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마냥 늘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판단 기준이 이제 명확한데 사망의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 시, 즉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뇌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은 발생 원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나 생활습관, 근로자의 건강 상태의 악화로도 올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52시간 근무한다든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히는과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질병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원인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개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질병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대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해 치료 과정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점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추락이나 파편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를 한다면 동일한 사고로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판단할 때 치료 기간은 의사의 소견서나 또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초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된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치료기간을 판단하나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적극적 치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을 판단할 때 유해 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염화비닐,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등과 같은 화학적 유해 인자 또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혈액 관련 작업이나 습하고 고열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 등 유해 환경을 의미합니다. 종사자에게 노출된 각 유해 인자의 유해 물질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해 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각 종사자 간의 유해 요인에 노출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생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심혈관 질환 또는 근거울격계 질환, 직업성 암은 직업성 질병의 범주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발생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직접 원인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직업성 질병자 발생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질병의 정도나 치료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발생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된 급성 중독 중에는 경우에 따라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서 2-3일 정도 휴식만 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사자가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증의 질병까지 모두 중대재해 범주로 처벌하는 경우 오히려 과잉 규제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중대재해인지 많은 회사가 궁금해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